제가 20대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뭐 이래. 이거 사랑의 배신은 범죄지. 즐겨하시는 SNS는? 일단 제가 트위터 같은 경우 팔로워가 70만 명, 페이스북은 30만 명, 인스타그램은 22만 명. TV 말고 유튜브에서 꼭 하고 싶은 거. 유튜브는 자유롭잖아요. TV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특히나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심층적으로 표창원만의 범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유튜브 푸푸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 뭔가 좀 어색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뭐부터 시작하나요? 범죄 얘기해야죠. 다양한 범죄에 대한 거의 모든 걸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범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범죄 뭐죠? 범죄는 정치입니다. 정치입니다. 지옥 같았죠. 선생님, 저 좀 어려운 얘기하면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가려면 왜냐 하면요, 과거에는 범죄였는데 지금은 범죄가 아닌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불륜. 그렇죠. 이걸 뭐 전문용어로 간통이라고 하죠, 흔히들. 과거엔 분명히 범죄였잖아요. 간통죄. 결혼한 사람이 그 배우자가 아닌 대상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는 간통이라고 해서 그 현장을 덮치면 그들의 현행범 체포가 되고 유치장에 갇히고 그랬었어요. 제가 경찰관일 때만 해도 제가 있던 경찰서 유치장에 상당수는 간통죄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 국가가 또 범죄를 규정하면 안 된다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간통죄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 과정은 뭡니까? 법은 어디에서?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정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또 N번방 사건, 소위 말하는 단순 가담자, 단순하게 N번방에서 다운로드만 받거나 그냥 보기만 한 사람, 처벌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이 분노했잖아요. 왜? 법에 안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보거나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엔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정치에 의해서 범죄가 된 거죠. 그러면 살인 같은 거 정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범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살인이라든지 절도, 강도, 이건 옛날에도 범죄였고 어떤 나라에서도 다 범죄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연범이라고 불러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면 당연히 범죄로 하는 것이다. 반면에 법정범, 법에서 정하니까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범과 법정범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한 배신은 어때요? 나쁘죠? 정말 믿고 모든 걸 헌신했는데 갑자기 나보다 다른 사람 좋다고 횡 떠나버려. 내 마음은 어쩌라고? 그 범죄로 규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20대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뭐 이래. 이거 사랑의 배신은 범죄지. 왜 근데 그거 처벌한 그 법규가 없는 걸 왜 마음대로 저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다면, 그리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무시하지 못하고, 그래 사랑의 배신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당신 내 찍지 않을 거야, 이러면 당선되기 위해서 사랑의 배신죄 신설합시다 할 거 아니겠어요? 법안 제출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범죄가 될 수 있겠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 또 하나 질문. 성폭행 범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범죄죠. 네. 그런데 40대 연예기획사 사장이 15살 중학생 소녀에게 다가가요. 너 연예인 할래? 연예인 하고 싶어요. 나 기획사 대표야. 아, 정말요? 그러다 만나 차 마시고 조금씩 접근해 들어가다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 소녀가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가능성은 거의 제로겠죠. 성폭행이에요, 아니에요? 성폭행이죠. 법원에서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고 법에도 성폭행이라고 명시 규정이 없어요. 왜 아니죠? 정치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 정치인에게 물어봐요. 다른 나라들은 컨센팅 어덜트라고 해서 그런 성관계에 합의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해놨어요, 법에. 전 확실한 게 좋거든요. 어떤 나라는 16, 어떤 나라는 18.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한 15살 중학생의 경우에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어떤 감언이설을 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4세 미만에게만 보호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 그런 결정 내려요? 국회가. 그 법은 그러면 무엇의 결과예요? 정치의 결과입니다. 왜냐는 질문은 그들에게 던져야 되고요. 그 질문은 또 거꾸로 누구에게 와요?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안 만들어도 편하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니까. 또 하나의 뜨거운 관심과 논란의 대상 김용균 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위험한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결국 참혹하게 희생당한 김용균 씨 사례를 보니까 이건 너무 심각하다.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쉼없이 석탄을 운반합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나 조치도 전혀 취해놓고 있지 않은 무자비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고장도 부지기수. 하루 종일 컨베이어를 살피고 고장을 찾아내는 게 고 김용균 씨와 동료들이 하던 일입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결국 기계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4살 짧은 생애의 마지막 날, 스마트폰 불빛 하나에 의지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평소에도 어디가 문제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아가는 벨트 아래에 머리를 넣고 고장 부위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거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시켜놓고서 누군가 책임져야 될 텐데 그 화력발전소의 운영자 아무런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현행법상. 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는 법이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이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망 등의 재해를 야기했을 때는 기업도 그리고 기업의 최고 경영진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에요. 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말단에 있는 중간 관리자 정도가 아니면 뭐 얼마 안 되는 벌금 정도 내는. 벌금도 아니에요. 과징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안전을 위한 그런 장치나 조치나 추가 인력 배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에게 하도록 만들면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더라도 미안해 위로금 정도 주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무마할 수가 있는데 뭐하러 평상시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안전조치를 다 취하겠어요. 영국 같은 나라인 기업살인법이라고 기업 자체를 살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영국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식의 버전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 당연히 누가 반대하겠어요? 기업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기업은 펄쩍 뛰는 거죠.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1년에 얼마나 많은데 만에 하나 단 한 건이라도 그 사건이 일어나면 끝장나는 거야. 회사 전체가 살인범이 되는 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리 국회에서는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청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일하지도 않고 난 위험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꼭 그런 노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햄버거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햄버거의 패치 같은 경우에 고온 살균을 제대로 안 하면 요혈성 대장균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먹을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콩파, 신장 기능이 파손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처벌받아야 될 것 아니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면 햄버거 회사가 살인범이 돼요. 그 최고 경영자가 살인범으로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고온 살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마음 놓고 햄버거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정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